영화는 시작한 지 7분 만에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줌마 남편이 우리 엄마랑 바람났어요. 근데 우리 엄마 지금 임신했거든요? 니네 엄마가 한 거 불륜이야. 100번 양보해서 이쪽에서 없었던 일을 해주겠다는데 너 뭐가 불만인데?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 유튜브 어그로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 장면의 어그로도 장난 아닙니다. 굳이 이 장면을 넣었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영화는 미성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김윤석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4885 영화 추격자의 그 아저씨입니다. 베테랑 배우 김윤석 씨요. 미성년에서는 김윤석 씨는 배우이자 동시에 감독으로 참여했습니다. 감독과 배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성공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클린턴 이스트우드, 조지 클루니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동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평론에서도 호평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건 성공 사례예요. 실패한 사례는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거든요. 배우와 감독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놓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김윤석 감독은 했습니다. 결과는 호평입니다. 제 개인적인 평점은 영상 끝부분에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미성년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 미성년자, 고등학생 2명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500대 2의 경쟁률을 뚫은 신의 배우 김혜중과 박혜진 씨가 고등학생 역을 맡았는데요. 두 분 다 95년생, 96년생으로 성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연기가 어색하지 않았어요. 김혜중 배우는 아버지가 김윤석입니다. 네, 물론 배우 김윤석이 아닙니다. 배우 김윤석과 동명이인이라네요. 아직 신인들이라 자칫하면 영화가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쟁쟁한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모험을 출발하는데 많은 유저들이 신규 유저 서포터하는 모양새입니다. 출연진들 소개하겠습니다. 감독이자 추격자의 김윤석, 장하홍련의 염정화, 더킹의 김소진, 아저씨의 김희원, 1987의 이희준, 원로 배우로 익숙한 정종준, 엄혜란, 기생충의 이정은까지 한국 영화계 실력파들입니다. 거의 S급, 1티어급 배우들이에요. 이 배우들이 주 조연급으로 어른 역할을 하면서 신의 배우들의 연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주리와 유나는 같은 학교를 다닙니다. 주리의 아빠가 김윤석, 엄마가 염정아입니다. 잘 사는 집입니다. 아빠는 대기업 부장이고요. 반면에 유나는 엄마하고만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이죠.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엄마 몰래 알바도 합니다. 그런데 주리 아빠와 유나 엄마가 서로 바람을 핍니다. 이 사실을 주리, 유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싸운 것도 이 때문이죠. 자기 부모가 바람났는데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죠. 영화는 초반에 바람난 사실 자체를 보여주고 갑니다. 따라서 바람핀 게 영화의 중요한 스포일러는 아니에요. 그 이후의 전개, 바람핀 당사자들의 반응, 바람핀 남편을 둔 아내의 그 무너지는 심정, 자기 부모가 바람난 걸 알게 된 고2 학생들의 반응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몇 장면 살펴보죠. 먼저 영화의 주인공 주리와 유나입니다. 수업시간 누가 몰래 핸드폰 중입니다. 주리입니다. 낙태를 검색 중입니다. 아빠랑 바람핀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주리는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주리의 성격과 연관이 돼요. 영화상에서 보면 주리에겐 아빠는 나름 좋은 아빠입니다. 학교 끝나고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외동딸인 주리에게 친구 같은 아빠입니다. 장난도 서슴없이 치고요. 그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었고요. 그런 주리에게 아빠의 바람은 눈 딱 감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동안의 행복했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쁜데. 둘이 공부 힘들어? 괜찮아. 밤 늦은 시각 유나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집에 옵니다. 집안 사정이 힘듭니다. 엄마의 가게는 이미 월세가 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밥이 없습니다. 배고픈 유나는 엄마한테 짜증 섞인 불평을 합니다. 왜 밥이 없냐? 그러자 엄마는 입덧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유나와 엄마 사이에서 임신은 비밀이 아닙니다.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가 딸한테 다른 아이 임신한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남자아이라고까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철이 없어 보입니다. 유나는 그런 엄마를 답답해합니다. 당장 그 남자한테 전화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아이의 책임이 따르는 것을 엄마보다는 유나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리가 바람을 감추려고 한다면 유나는 어떻게든 폭로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자기 엄마가 임신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건 자기 엄마거든요. 영화 대사는 두 주인공의 관점 차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축하한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그게 내 탓이야? 영화 초반에 염정아는 전화로 남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그것도 딸 친구한테요.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 혼자만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아도 비참한 기분일 것 같은데 딸 친구가 당신 남편이랑 우리 엄마가 바람났다고 말합니다. 아줌마 거리면서요. 제가 만약에 당사자라면요. 제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자식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습니다. 자식은 무슨 죄입니까? 자식 학교 생활은 또 어떡하고요? 한창 입시 준비하는 고2입니다. 그때 심정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비참함과 마음 먹을 것 같아요. 집에 딸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냐고 당장
당장 캐물을 겁니다. 그 친구 누구야? 그거 사실이야? 그 집 엄마 전화번호 대. 당장 통화하게. 남편한테는 당신이 이거 사실이야? 그리고 당신이 사람 새끼야?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정아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맥주 한잔 마시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남편과 딸을 위해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영화는 끊임없이 상징과 대비를 사용합니다. 상징이란 게 너무 대놓고 사용하면 감칠맛이 떨어지거든요. 은연중에 스무스하게 사용해야 더 빛이 나고요. 그런데 미성년에선 대놓고 사용합니다. 구리와 유나 두 주인공의 대비되는 모습부터 현실 직시하는 유나와 환상 속에 사는 엄마, 도망가는 아빠와 쫓아가는 딸, 돈을 지불하는 어른과 돈을 받는 게 동정받는 듯해 존심 상하는 미성년, 집안을 감싸는 삭막한 어둠과 커튼을 치자 들어오는 밝은 빛, 고진 피로에 강원도까지 아빠 찾아가는 딸과 그런 딸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권하는 아빠, 심적으로 괴로워도 아침밥은 챙겨주려는 엄마와 딸은 내버려 두고 도망치듯 출근하는 아빠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김인석 감독은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이의 구분이 마치 인격의 완성과 미완성의 구분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멋진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어른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꼰대, 라떼라는 말로 규정짓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야? 고등학생도 질 떨어지는 인격체들 많고 어른들도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 많은데 라는 식으로요. 처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주제는 미성년이 더 우월하고 어른들이 더 유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른스러움을 결정하는 기준이 못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른들은 철없고 유치하게, 고등학생은 훨씬 성숙한 인격체로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제에 너무 집착하여 상징적인 장면들을 너무 많이 집어넣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제엔 공감하지만 너무 투머치하다는 거죠. 그리고 장면의 상징성이 너무 얼매이다 보니 스토리 맥락상 이해 안 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장면도 있고요. 초반에 나왔던 동성간 입맞춤 장면이라든지 스토리상에서 주인공 유나와 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주리 엄마가 밥 먹고 가라고 하니까 또 마주 앉아 밥을 먹어요. 그러면 마주보고 밥 먹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후반부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바람난 커플인 유나의 엄마와 주리의 아빠의 알콩달콩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주리와 유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웃으면서 농담을 하고 있어요. 자기 부모의 불륜 사진인데요. 자기적입니다. 영화의 메시지나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자기적인 장면들이 중간중간에 보였습니다. 영화의 결말은 호불호가 더 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장이라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주제를 강하게 드러내는 결말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결말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직접 영화 전체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겐 영화의 결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은 이걸 굳이 왜 넣었나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주리의 아빠는 유나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빕니다. 그러면서 바람 좀 쐬러 가자고 합니다. 친구 동우가 서해에서 편찬한다고 거기 가자고요. 엄마 입장에서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가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갑니다. 근데 또 가니까 펜션이 문을 닫았어. 혼자 방파제에 앉아있다가 질 낮은 고딩으로 보이는 애들한테 찍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그 고딩한테 털렸어. 별로 의미 없거든요. 영화의 감정이입하게 만드는 배경 설명도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생뚱맞은 장면입니다. 단점으로 지나치게 상징성을 중시하는 장면들, 자기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가 괜찮았던 이유는 너무나 뛰어난 연출입니다. 장면을 담아내는 카메라 연출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서 자연스럽게 몰입이 돼요. 영화의 시작 부분도, 저랑 통화하는 장면들도, 심지어 부부싸움 하는 장면도 제 각각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김인석 감독은 영국인 창작 워크숍에서 옴니버스 작품을 보고 영화를 만들게 됐다고 해요. 작가분과 만나서 1년간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2년을 수정하면서 완성시켰답니다. 거의 한 작품 시나리오에 3년을 매달린 거죠. 그런데 시나리오보다 카메라 연출이 더 훌륭해. 더 아름다워. 저도 나름 영화를 많이 봐왔지만 영화를 보고 촬영팀, 카메라 감독이 누굴까 검색해본 적은 또 처음입니다. 이 장점 하나가 다른 단점들을 많이 희석시킵니다. 신의 배우 김혜준과 박희진 씨 연기 잘합니다. 제가 초반에 신의 배우들로 영화가 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신의 배우들이 연기를 열심히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는 해. 그런데 뭔가 부자연스러워. 이게 연기를 잘한다 못한다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데 기우였습니다. 전 실제 고등학생 캐스팅한 줄 알았어요. 쟁쟁한 X급 배우들 사이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충실히 해냈습니다. 미성년은 김인석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39회 하와이안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계를 빛낸 작품으로 선정돼 백상을 받았습니다. 주리를 연기한 김혜준 배우는 이 영화로 40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의 주제는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어른임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상징적인 장면들과 대조를 통해 우스꽝스러운 어른과 책임감 있는 미성년을 표현해냈습니다. 지나치게 상징성에 매달린다는 느낌도 받았고 스토리상으로 이해 안 되는 전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웠던 연출은 부부싸움 장면조차 매력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라는 말이 이 영화를 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영화스러웠습니다. 영화 미성년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5점입니다.